안녕하십니까, 제이입니다. 이제 또 언스페셜티 스몰픽이 진행이 되는데, 참 제가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는 로스터리가 또 이렇게 언스페셜티 스몰픽에 소개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존 스몰 로스터리인데요. 존 스몰 로스터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제가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서 커피를 마시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 제가 이제 커피를 주로 올리기보다는 티라미수를 많이 올리죠. 티라미수가 진짜 아주 월드 클래스입니다. 네, 저는 태어나서 가장 맛있는 티라미수를 존스몰에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거기서 티라미수를 드시면서 동일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이건 저뿐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티라미수 안에서 커피 맛이 느껴져야지 티라미수인데 이게 원래 커피 디저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이들 좀 막 변형이 돼서 커피 디저트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좀 달달하고 조금 뭐 비스킷에 이제 커피를 담갔다 뺀 그런 커피 맛이 잘 안 느껴지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존스몰 티라미수는 커피 맛이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산미도 어느 정도 있고 굉장히 플로럴한 그런 뉘앙스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다채로운 맛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티라미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그래도 스모픽이니까 일단 커피를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커피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일단은 워시드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일단 워시드 8개를 커핑으로 깔았고요. 이건 도저히 브링으로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브링은 마지막에 한 3가지 정도만 브링으로 같이 맛을 볼까 합니다. 그래서 워시드가 이렇게 8개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워시드를 먼저 맛을 본 다음에 내추럴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추럴은 5개가 준비가 또 되어 있고 그리고 스페셜티 블렌드도 2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렌드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블렌드들까지도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은 원래 싱글을 즐겨 드시는 분들조차도 이 존스몰 언스페셜티 블렌드 2개는 제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이 2가지는 같이 함께 마셔보면서 이게 내 취향인가 아닌가를 한번 알아가 보는 그런 커핑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두 분쇄를 다 해놨고 도징도 다 해놨고 물만 부으면 되는 상황이어서 물을 같이 부으면서 이제 존스몰이라는 곳과 그리고 뭐 저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타이머 시작하면서 누르고 같이 시작해보죠. 제가 존스몰 로스터리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계속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풀타임으로 성인이 돼서 살아보고 있는 건데 그런 만큼 한국에 와서 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정말 가족밖에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될 정도로 한국에 아는 분들이 정말 없었습니다. 뭐 어렸을 때 친구들이라고 해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친구가 솔직히 말하면 딱 한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2명? 예, 근데 그 친구들도 자주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라고 얘기를 해도 굉장히 친한 친구라고 얘기를 해도 미국인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이 커피 씬 안에서는 정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살 때에 저를 좀 아껴주신 누나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누나가 저한테 이제 한번 말씀해 주셨죠. 제이 한국에 내 아는 분이 카페 하는데 한번 소개시켜 줄까? 그래서 사실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지인이 카페를 한다.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뭐, 네.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프리츠인가? 라고 하셔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네, 무조건 소개시켜 주십시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저를 굉장히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시고 이 커피 산업 안에서도 만날 때마다 항상 좋은 조언과 멘토링을 해주시는 송소만 대표님, 송소만 이사님이신데 제가 프리츠에 놀러 가서 송소만 이사님이랑 같이 이제 커피를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전 떠나려고 그랬어요. 이제 또 딴 데를 가보려고. 왜냐면 한국에 온 지 진짜 몇 주밖에 안 됐던 상황이었어서 일단은 다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마포 라이트 로스팅
스페셜티 커피 카페를 구글에다 쳤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아직도 솔직히 네이버는 저한테 조금 쉽지 않습니다. 네, 다루기 쉽지 않은 플랫폼이 저한테 네이버인데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쳤는데 존스몰 로스터리라는 곳이 가깝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인스타그램을 봐도 아무런 정보도 없고 인스타그램 보면은 이게 오픈을 한 카페인지 아닌지도 감이 안 오고 네이버에 쳐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았어요. 일단은 커피가 되게 맛있다라는 이런 평들이 되게 많아서 아 그래 그럼 일단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던 곳이 존스몰 로스터리예요. 그래서 저 혼자서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송성환 이사님도 아 그래 제가 나랑 같이 가자 하셔서 둘이서 프리츠 도와주면서 존스몰까지 걸어갔어요. 저 사실 걸어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둘이 걸어왔습니다. 진짜 오래 걸린 것 같았는데 무튼 예,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셨던 그 커피 한 잔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네르또 워시드 게이샤였어요. 레전더리 게이샤도 아니고 그냥 이네르또의 워시드 게이샤였는데 아 진짜 맛있다. 정말 훌륭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만 해도 꽤나 돌아다녔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스페셜티 커피 매장들을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본 상태였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와 이런 곳이 있구나. 진짜 좋다. 너무 신기하고 그랬죠. 이게 존초월 매장이 좀 생뚱맞은 곳에 있어요. 그 동네가 이 용강동이라는 곳인데 마포구 용강동이라는 곳인데 마포구 용강동 안에서도 네, 조금 외진 곳에 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가려면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막 그렇게 가기 쉬운 곳은 근데 거기가 가기 쉽지 않다 그러면은 뭐 로스터리 선호 같은 곳들은 그냥 아예 못 가는 곳들이 돼버리니까 네 하여간 막 되게 막 유명한 동네 핫한 동네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합정이나 그런데 이런 곳이 여기에 있다니 라고 너무 감동을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부터도 저는 존형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진짜 매주 같이 갔어요. 매주 같이 가고 아직도 정말 어떤 일이 있어서 너무 바빠서 못 가지 않는 한 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존스몰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티라미수를 하나 먹고 옵니다. 그 존스몰이라는 공간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코지함, 이런 편안함이 있어요. 거기에 계시는 모든 스태프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런 편안함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존스몰을 항상 그렇게 자주 갑니다. 네. 그러면서 존형과도 되게 친해지게 됐고 원래 거기서 근무를 하던 모세형도 되게 너무 친해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존스몰의 구성원들이 좀 바뀌었죠. 이제 인건이 친구인데 인건이가 메인으로 이제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에이미님 호주에서 커피를 굉장히 꽤나 오랫동안 하시고 오신 엄청난 실력자세요. 에이미님도. 그래서 그 두 분이 매장에서 이제 바리스타로 보통 계시고 그리고 존영도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로스팅 하고 있지 않으면 존영은 항상 매장 안에 있어요. 뭐 존영이라는 사람이 하는 게 별게 없어서 진짜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게 살거든요. 인생 전체가 커피예요. 로스팅을 하고 있거나 매장에 있거나 QC를 하고 있거나 생두 사러 다니거나 그게 다예요. 제가 그 형이 다른 거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모로 오랫동안 이 한 가지를 이렇게 진지하게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되게 파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면에서 되게 친하고 뭐 맨날 농담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이지만 굉장히 존중하는 커피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존영이랑도 사실 정말 많이 커피를 했어요. 항상 이런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데 그러면서 존영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로스팅 철학 이런 게 저랑 제가 좋아하는 거랑 굉장히 잘 맞거든요. 저는 뭐 요새 유행하는 이 울트라 라이트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에 조금 잘 디벨롭이 된 커피를 좋아하지
울트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이게 노르딕이라고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하는데 어 노르딕 노르딕은 언더가 노르딕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더는 노르딕이 아니에요. 언더 디벨롭은 절대 노르딕이 아니에요. 언더 디벨롭을 해놓고서 뭐 레스팅을 몇 개월을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불을 더 뽑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로스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밀히 잘못된 거예요. 언더 디벨롭이 된 상태에서 커피가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은 상태의 커피는 그냥 언더인 거지 울트라 라이트라는 표현을 하면서 팔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그런 기준점들도 뭐 실제로 커피라는 게 워낙에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객관적인 거는 로스터리들 안에서 존재하는 시스템 내에서 객관적일 수는 있어도 그 프로덕트가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그거는 주관적으로 바꿔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잘 디벨롭이 된 라이트 로스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노리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생도가 가지고 있는 거를 로스팅의 향미를 전혀 넣지 않고 생두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만을 발현을 하는 게 저는 그거를 노르딕 로스팅이 추구를 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옛날 같은 노르딕 로스팅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뭐 노르딕 로스팅 페스트라고 해놓고서 이런 인퓨즈드 커피, 가양 커피들이 우승을 하는 거를 보면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한 때가 있어요. 뭐 하지만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가는 그런 산업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막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인퓨즈드 커피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죠. 제 주위에서 인퓨즈드 커피, 가양 커피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바로 존영입니다. 네. 진짜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제가 가끔씩 놀리려고 이런 가양 커피를 매장에 가지고 가면은 그리고 뭐 손님들이랑 나눠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손님들이랑도 되게 친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금 있는 곳이 존스몰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손님한테나 가서 말 걸고 그러진 마세요. 이게 센스 있게 이 유도리 있게 생각을 해야지 뭐 그냥 아무나 안녕하세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하여간 이게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가야 커피를 가지고 가면은 너 이거 뭐야? 그래서 제가 웃고 있으면은 뭐 이제 알죠. 얘 또 나 놀리려고 이거 갖고 왔구나. 감이 잘 촉이 이제 좋아요. 저 형도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어서 그라인더에 못 넣게 해요. 절대로 가양 커피를 그라인더에 못 넣게 해요. 그게 그 정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조형네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오면 제가 핸드밀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티라미수 만들 때 그 피스타치오 빠는 그거 뭐라 그러죠? 이 빠는 기계? 약간 그 뭐 물레? 뭐라 그러? 약간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걸로 커피를 빠게 합니다. 여튼 굉장히 클린한 그런 커피를 지향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로스티함을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커피들을 항상 추구를 해요. 하지만 존형 커피에서 언더는 저는 프로덕트 로스팅에서 언더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진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약간 병적으로 QC를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존스몰에 저는 갈 때마다 QC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당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QC를 그렇게까지 한다는 게 여튼 10분이 지났으니까 이제 맛을 보도록 할게요. 처음 커피는 과테말라의 워시드 까투아이 종이고요. 여기서는 텐저린, 레드애플, 시트러스, 카라멜 뭐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데일리로 마시기 좋은 그런 커피라고 예상을 해요. 진짜 정말 너무 달아요. 너무너무 달아요. 이거는 그렇게 비싼 커피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복합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산미도 굉장히 경쾌하고 말릭 산미, 레드애플 정말 뚜렷해요. 레드애플 약간 사과에다가 카라멜 그 발라서 먹는 카라멜라이즈 레드 애플이라는 게 미국의 간식으로 있거든요. 그거를 먹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거는 에스프레소로 짜 마셔도 되게 맛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콜롬비아 아히보르본 이거는 애플, 오렌지, 스톤 프루트, 스윗 캔디, 클린. 오케이, 마셔봅시다. 이게 제가 웃는 이유가
또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커피들을 이미 다 마셔봤어요. 이거를 배치를 이미 2개 정도를 이미 먹어봤어요. 이 존스몰 스몰픽 준비하면서 어 아무래도 너무 좋아하는 형이고 아무래도 너무 좋아하는 로스터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알게 모르게 오지랖을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형 이거 뭐 어떻게 잘하고 있냐, 뭐 이 프로파일 뭐 이거 맞냐, 이렇게 잘 되고 있냐, 오지랖을 되게 많이 네, 좀 떨었습니다. 근데 아 완성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아이보르본 와 진짜 엄청 달아요. 그리고 약간 이것도 제주 감귤에다가 복숭아랑 좀 섞어놓은 예, 황도 복숭아보다는 좀 더 경쾌하고 딱딱한 그 딱복이라 하죠. 흰색 딱복을 좀 섞어놓은 듯한 그런 맛이에요. 이 커피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아이보르본. 근데 아 진짜 맛있네요. 되게 달고. 아 추천합니다. 벌써부터 추천하면 안 되는데. 일단 네 일단 가보자고요. 자 그다음 커피는 케냐예요. 워시 케냐. 제가 케냐 커피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 왜냐? 인간에서 케냐 커피가 맛있는 거 찾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케냐 커피가 맛있으면은 진짜 그거만큼 맛있는 커피가 없거든요. 가끔 이 케냐 커피만의 이 꾸덕한 이런 토마토 같은 그런 산미가 좀 땡길 때가 있어요. 약간 이거를 저희는 guilty pleasur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좀 좋아하면 안 되는데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guilty pleasure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와 AA, blackcurrant, grapefruit, hibiscus, sugarcane. 뭐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케냐 맛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진짜 달아요. 진짜 달고 케냐인데 산미가 굉장히 튀는 케냐가 아니에요. 케냐 커피들이 산미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졸여놓은 이런 블랙베리 그리고 블루베리 이런 조금 다크한 베리 계열을 좀 졸여놓은 듯한 맛이 나서 굉장히 깊은 그런 단맛이 존재를 하네요. 그리고 약간의 시트러스도 확실히 존재하고요. 시트러스가 있는데 시트러스도 굉장히 달아요. 약간 그 자몽 탄산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경쾌한 약간의 스파클링한 그런 산미도 있고 아 좋습니다. 그 다음은 2개는 워시드 에티오피아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버구 에티 워시드고 그 다음은 단체 워시드인데 일단은 버구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버구는 일단은 버구 월드 챔피언이 셀렉션을 한 거여서 이름이 이렇게 버구라는 이름이 붙고요. 맞습니다. 얘도 스톤프루 굉장히 복숭아 계열 굉장히 잘 뜨고요. 약간의 플로라함도 확실히 존재하고 얼그레이 같은 얼그레이 자스민 이런 산미가 확실히 존재를 하고요. 블랙티도 조금은 뜨고 후미에서 되게 깨끗하고 클린한 약간 워시드 에티의 근본을 보여주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네요. 버구 에티오피아 워시드. 자, 그다음 단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체는 버구만큼 밝지는 않아요. 톤 자체가 조금 더 둥글둥글하다고 해야 되나? 얘기를 하면 좋게 말하면 둥글둥글하다고 바뀌고 안 좋게 말하면 톤 자체가 조금은 더 산미가 죽어 있고 단맛 위주로 포커싱이 된 블랙티가 훨씬 더 강렬한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복숭아도 버구만큼의 복숭아는 아니에요. 버구는 약간 알로 워시드를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로 워시드를 먹으면 진짜 복숭아가 완전 치거든요. 약간 버구는 그런 느낌의 복숭아가 있다면 이 단체 워시드는 확실히 조금 톤 다운이 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너무 이런 강렬한 인텐시티가 센 워시드 에티오피아보다는 조금 동글동글한 그런 워시드 에티오피아가 더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체 워시드를 셀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버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인텐시티가 강렬합니다. 훨씬 더 프루티하고
단체보다 시트러스 계열도 더 많이 떠요. 여기에서는 벨가모 같은 향미, 그리고 뭐 라임 이런 계열의 시트러스가 확실히 뜨고요. 단체에서 지금 이 온도에서는 시트러스 그냥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시트러스 있다 하더라도 이런 녹색, 초록색 계열의 시트러스보다는 옐로우 시트러스, 레몬 이쪽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워시드 게이샤 세 가지를 마셔볼 거예요. 사실 게이샤가 지금 여기 말고도 조금 더 있는데, 게이샤는 일단 여기 세 개, 라후아카 페루 게이샤죠. 페루 게이샤 하나, 그리고 파나마 밤비토 스테이트 게이샤 하나, 그리고 마지막 거는 온두라스 알마 피네다 워시드 게이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세 가지 말고도 내추럴 게이샤가 몇 종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브루잉으로 함께 같이 맛을 볼 거가 이제 로스토리진 게이샤 세 가지가 한 박스로 준비가 되는데 그것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라후아카 게이샤, 페루비안 게이샤부터 먼저 맛을 볼게요. 페루 게이샤는 진짜 맛있어요. 페루 게이샤는 진짜 맛있는데 요새 제가 2025년에 들어서 먹어봤던 커피들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커피들이 페루비안 SL9입니다. 페루 SL9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곳들에서는 페루 잉카 게이샤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그냥 페루 게이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카운터컬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쪽에서는 워낙에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페루 쪽만을 당담해서 수입을 해오고 연구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게이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SL9이 결국은 유전자 테스트를 해봤을 때 게이샤 쪽에 유전자를 보인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인다고 얘기는 해요. SL9, 페루 인카 게이샤. 근데 세 가지가 뭐 그냥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전자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페루 게이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 화려한 그런 커피라기보다는 되게 동글동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나마 게이샤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는 조금 얕고 그리고 플로럴함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커피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워시드에서는 페루 게이샤들은 텍스처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 상당 부분 있어요. 진짜 달달한 이런 찐득한 와일드 허니의 이런 애프터로 넘어가고 초반에는 워시드 에티오피아 같이 그런 자스민, 복숭아 이런 티계열의 노트들이 떠요. 근데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커피들이 페루에서 저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파나마 다음으로 이제 또 뭐 가공 쪽으로 손을 잘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세싱 관련된 것들로 연구를 조금 더 하면은 정말 완성도가 높은 커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커피도 굉장히 깨끗한 클래식한 그런 페루 워시드 게이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페루 게이샤를 접해보지 못하셨다면 페루의 때로에서는 약간 이런 뉘앙스가 나는구나 라고 느껴보시기 되게 좋은 페루 게이샤 입문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나마 밤비토 스테이트 게이샤인데요. 밤비토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밤비토는 BOP에서 우승을 한 경력도 있는 그런 농장이고요. 밤비토 스테이트 게이샤는 항상 매해 맛있어요. 굉장히 클래시컬한 그런 파나마 워시 게이샤 느낌을 항상 선보이는데 이 커피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독특한 산미가 있어요. 예, 좀 독특한 산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맨다린 오렌지, 확실히 주황색 계열의 산미들이 많이 떠요. 벨가못이라고도 적어놨는데 저는 벨가못보다는 조금 더 이런 주황색 계열의 산미들이 많이 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입니다. 진짜 그냥 근본이에요. 정말 근본적인 파나마에서 느껴볼 수 있는 이런 자스민 같은 플로럴도 굉장히 잘 레이어가 되어 있고 굉장히 복합성 좋은 그런 워시드 파나마 게이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온두라스 게이샤입니다. 알마 피네다 게이샤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플라워, 시트러스, 오렌지, 주시라고 써줬어요. 완전 화이트 플라워네요. 완전 화이트 플라워네요. 진짜 뭐 맥놀리아, 백합 뭐 이런 계열의 화이트 플라워 굉장히 독보적이고
텍스처가 되게 재밌어요. 텍스처가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게이샤들을 여러 가지를 두고서 마셔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유전자적인 부분 때문에인지 게이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꽃향들이나 시트러스 그리고 뭐 스톤프루트 이런 향미들은 엔간해서 존재를 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런 뭐 파나마 같은 경우는 좀 독보적으로 플로럴 향이 굉장히 잘 뜨는데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느끼는 차이점은 텍스처예요. 질감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온두라스 게이샤 같은 경우 이 세 개 중에서 텍스처가 가장 주시하다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텍스처가 조금 더 라운드하다라고 느껴지는 아이는 페루 그리고 좀 더 델리케트한 그런 가벼운 경쾌한 티라이감을 가지고 있는 건 파나마 게이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워시드들을 쭉 마셔보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워시드에서도 제가 추천을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다시 마셔볼 필요 없이 제가 일단은 두 개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좀 커피를 많이 마신다. 내가 커피를 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인간한 건 다 많이 마셔봤다.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은 게이샤들을 빼놓고 아히버르본이랑 그리고 버구 에티오피아 워시드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아히버번 그리고 버구 에티 워시드. 그리고 나는 이런 커피 스페셜티 커피를 조금 이제 입문을 막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거는 조금 별로인다.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은 이 과테말라 카투아이 데일리 커피를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이 사과 그리고 귤 같은 산미가 존재하고 진짜 데일리를 추천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뭐 아이보르본이나 카투아이는 두 개는 그냥 교차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게이샤 중에서는 저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먹는다면 무조건 밤비토죠. 저는 파나마 게이샤가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드셔보실 게 필요하다면 저는 페루 게이샤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두라스 게이샤 이 순서로 그리고 뭐 워시드를 통틀어서 제가 딱 두 개만 고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여기서는 아히버번이랑 그리고 파나마 밤비토 스테이트 게이샤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내추럴을 세팅을 해놓고 내추럴로 다시 만나볼게요. 자, 이제 내추럴이 커피를 거의 다 준비가 끝났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약간 브레이크 타임 가지면서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저는 존 스몰과 그리고 원스페셜티와 그 어떠한 감정적인 관계도 없어요. 그냥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스터리여서 소개를 하고 싶은 거고 제가 만드는 영상들은 돈을 받고 하거나 후원을 받고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점 존스몰 관계자도 아니고 원스페셜티 관계자도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물로 커핑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렸어요. 그 얘기를 안 드린 이유가 사실 종영 커피는 물에 많이 타는 그런 커피들이 아니에요. 물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막 많이 달라지는 그런 로스팅들이 있는데 종영 커피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커피들이 아닙니다. 워낙에 디벨롭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추출하기가 어려운 커피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여기에 노트들에 적혀 있는 이런 플레이버 노트를 다 쉽게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렸는데 그래도 뭐 어떤 물 쓰는지 알면 좋으니까 말씀드리면 오늘은 백산수로 모든 커핑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영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산미가 좀 더 있는 물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아이시스 8.0 그리고 아니면은 뭐 아이시스 8.0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평창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단맛 위주로 나오고 싶다 그러면 백산수를 쓰셔도 되고요. 제가 백산수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쓰는 이유는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에는 백산수만 사용을 합니다.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캐릭터가 엄청 막 잘 나오고 이런 산미들과 이런 향미 위주들의 커피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질감도 어느 정도 있고 단맛도 어느 정도 잘 나오고 그런 커피들을 저는 선호를 해요.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는.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백산수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백산수를 쓰는 거예요. 뭐 따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종양 커피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간해서 잘 녹아요. 엔간해서 잘 녹고 심지어 뭐 한국에서 사는 분들, 뭐 서울권, 수도권 사는 분들, 제가 뭐 지방 쪽은 잘 물 상태를 모르니까 그냥 수돗물로 내려도 맛있을 거예요. 워낙에 한국이 물이 경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물론 부산 쪽에 내려가면은 말도 안 됩니다. 네, 뭐 비 오면 뭐 300 ppm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그쪽은 제외하고 워낙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물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퀄리티가.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네, 물로 추출을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블렌드들 두 가지, 언스페셜티 블렌드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거는 스트로베리 스플래시. 말만 들으면 이제 뭐 딸기 스플래시, 딸기 굉장히 말만 들으면은 뭐 이제 에드윈 노레냐, 콜롬비아 에드윈 노레냐 이런 가양 커피, 인퓨즈드 커피를 좀 하는 그런 농부들의 커피들이 생각이 나요. 저는 이런 스트로베리 스플래시 뭐 이런 아니면 뭐 팩스 피치. 팩스 피치는 뭐 복숭아로 이제 꽉꽉 채워놨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제가 이거 종영한테 이름 좀 구리다고 놀렸는데 팩스 피치 이게 도대체 이거 한국 분들 어떻게 이해할까요? 왜냐면 종영은 호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팩스 피치는 아무도 뭐라 뭐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근데 패키징 되게 잘 예쁘게 또 해놨어요. 종영이 또 원래 건축 쪽을 일하던 사람이 그래서 전공이 건축이에요. 아키텍처 디자인. 그래서 조형 매장에 가면은 이런 인테리어도 조형이 직접 다 한 거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센스가 확실히 좀 있어요. 네. 보이는 것과 네, 약간 팩서 피치 이런 거를 떠올리면은 저는 가양 커피가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언스페셜티에서 좀 소비해 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런 커피들 언스페셜티 블렌드 가양 인퓨즈드 커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직관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그냥 딱 이건 딸기 커피다, 딱 이건 망고 커피다, 딱 이거는 뭐 복숭아 커피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존형은 가양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캐릭터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저는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로스터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만 해도 카페들이 10만 개가 넘어가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로스터들은 정말 다양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클린 커피만 다루고 어떤 사람들은 가향만 다루고 어떤 사람들은 가향과 클린 커피를 두 개 다 다루고 이렇게 저희가 선택권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좋은 거지. 누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아니야 이런 거는 별로야 라고 주장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많거든요. 클린 커피만 좋아하면 클린 커피만 다른 로스터리에서 커피를 사면 되는 거고요. 조금 둘 다 섞어서 마시고 싶으면 둘 다 잘하는 커피 로스터리에서 사면 되는 거고, 펑키한 애들만 하는 거를 좋아하면 그런 거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서 부정적인 거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은 스트로베리 스플래시, 제가 이 이름을 듣고서 조연한테 얘기를 했던 게 이거 근데 이제 딸기만 안 나면 큰일 난다. 왜냐면 다양 커피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직관적인 딸기 맛을 요구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서 좀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기대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이거는 프로덕션 로스팅인데 제 샘플 때 마셔봤을 때 놀랐어요. 역시구나. 정말 잘 표현해냈구나. 딸기 맛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팩스 피치, 복숭아로 꽉꽉 채워져 있다라는 이름을 가진 블렌드도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기대가 이제 100입니다. 네,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도 이런 특정 노트들을 타겟팅을 해서 맛을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블렌드를 잘 소개한 것 같아서 스페셜티 커피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애호가분들도 이런 커피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블렌드를 소개할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스트로베리 스플래시랑 팩스 피치 두 가지 블렌딩 먼저 마셔보고 내추럴로 넘어갈 거예요. 스트로베리 스플래시 먼저 마셔볼게요. 그냥 딸기예요. 진짜 그냥 딸기예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약간 딸기랑 뭐 붉은색 계열 베리랑
라즈베리가 됐건 뭐 크랜베리가 됐건 이런 베리들이 굉장히 잘 떠올라요. 지금 두 번째 씹에서는 진짜 생딸기를 먹으면은 이 딸기는 텍스처적인 것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뭐 씨앗 딸기를 먹고 나서 지금 입안에서 도는 애프터는 생딸기 있죠. 생딸기를 막 씹어 먹고 이빨에 이제 뭐 딸기 씨앗이 몇 개 낀 듯한 그런 그 느낌이에요. 지금 딱 정확하게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 스트로베리 스플래시 너무 훌륭해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이거는 꼭 마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복합성도 좋은 커피여서 굉장히 직관적이면 복합성도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라즈베리나 크랜베리 이런 다른 레드베리 계열도 나고 그리고 시트러스도 확실히 존재해요. 아, 훌륭합니다. 진짜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 근데 이거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진짜 딸기 씹어먹고 나서 이빨에 씨앗 몇 개 낀 그 느낌이 그 맛이 나요. 입안에서. 너무 재밌습니다. 자, 팩스 피치. 와. 복숭아 맛이 진짜 강렬해요. 정말 복숭아하고 정말 깨끗한. 그러니까 여러분 가향 복숭아를 복숭아 맛의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요. 가향은 가향이고 인위적인 겁니다. 절대로 가향 딸기, 가향 복숭아를 그게 복숭아의 맛이다라고 센서를 정의를 내리지 마세요. 그거는 실제 복숭아에서도 그런 맛이 안 나요. 실제 딸기에서도 그런 맛이 절대로 나지 않아요. 그거는 저희가 뭐 딸기 음료, 탄산음료, 아니 뭐 복숭아 탄산 그런 인위적인 맛, 그런 풍선껌에서 나는 그 맛은 실제 과일에서 느껴볼 수 있는 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제발 깨시길 바랍니다. 그게 센서리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나가서 딸기, 복숭아들 사서 드세요. 센서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조금 제가 저 스스로 좀 흥분한 느낌이 좀 나는데 사실 좀 굉장히 많이 안타깝거든요. 커피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이 기준점을 잘못 잡고 계시면은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내추럴한 이런 캐릭터들을 커피에서 이런 맛이 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 디폴트 값을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기서 디폴트 밸류 이름이 나중에 신창호 대표님 생각나는데 신창호 대표 항상 화이팅입니다. 신창호 대표님네 거기에 그 무초베리인가 그 베리 커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런 약간의 가공이 많이 들어간 커피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라떼류 엄청 훌륭합니다. 디폴트 밸류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거기 농축우유랑 라떼야 진짜 끝내줍니다. 하여간 스트로베리 스플래시 팩스 피치. 팩스 피치는 진짜 근데 너무 달달하고 처음 먹으면은 배의 맛도 나요. 약간 갈아 만든 갈배 맛도 조금 나고. 예. 근데 복숭아가 아무래도 가장 지배적이고요. 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내추럴들로 넘어가 볼 건데 내추럴들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RS 스테이트 L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내추럴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면 CM 내추럴로 가공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워시드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CM 내추럴 워시드 피니쉬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RS 스테이트입니다. 데보라 L도 있어요. 이건 RS 스테이트의 L이고 그러고 나서 순서는 이거 순서를 하나 순서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순서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RS 스테이트 L을 먼저 맛을 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 에스메랄다, 카바냐, 아리바 이 아시안달라 에스메랄다 파나마 게이샤를 두 번째로 맛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피스토 내추럴, 에티오피아 내추럴 그러고 나서 마지막 무산소 내추럴 두 가지 이렇게 순서를 잡아둔 이유는 깨끗한 것부터 조금 굉장히 많이 펑키한 애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맛을 보다 보니까 제 혀도 한계가 있어요. 저희 사람들이 이 센서리 오버로드, 팔레트 패티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강렬한 커피들을 많이 처음부터 마시면은 이렇게 깨끗한 애들은 뉘앙스들을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런 순서로 커핑을 할 때는 순서를 제대로 잡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앞으로 집에서 커피를 하실 때도 예,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넘어가 볼게요. Irish Estate Ale. 뭐 두말에 뭐 하겠습니까? 진짜 맛있어요. 정말 훌륭해요. 워낙 비싼 커피고 워낙 훌륭한 커피고 워낙 많이 마셔봤는데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자스민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귤, 백도, 그러고서 뭐 애프터 같은 경우는 진짜 달짝지근한 이런 사탕수수 그런 맛으로 저는 넘어간다 전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커피인데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빡센 가공으로 시작을 했다가 워시드로 피니시를 하는 건데 질감도 좋아요. 질감도 확실히 좋아요. 굉장히 실키한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고 아주 훌륭합니다. 플로럴이 엄청나요. 진짜 엄청난 플로럴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가공을 잘 활용하면은 CM 내추럴이라고 딱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펑키하고 와이니하고 이런 커피 이런 뉘앙스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깨끗한 커피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Hacienda La Esmeralda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농장 중에 하나죠. 그냥 영상 여기서 끝날까요? 미쳤는데요? 와 브로스컵 나가시는 분들 계시면 그냥 존스몰에서 이 커피 사가지고 얼려놨다가 이걸로 대회 나가세요. 뭐 엄청 이거는 대회 우승할 수 있는 퀄리티의 커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실제로 어마어마한 커피입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 와. 그냥 진짜 빈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퀄리티 커피는 진짜 그냥 이대로 대회 가지고 나가서 우승할 수 있어요. 스크립트 잘 짜고 뭐 테크니컬한 점수들 뭐 대회 룰을 잘 안다면 이 커피 가지고서 우승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커피예요. 일단 뭐 내추럴에서는 그냥 이걸로 픽스를 할게요. 이거보다 더 높은 커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여기에서는 뭐 뒤에 로스터리진도 지금 세 가지가 남아 있지만 로스터리진 패키지 구성이기 때문에 세 가지는 그건 브루잉으로 같이 맛을 볼 거고요. 근데 내추럴 라인업에서는 아센다 아이즈마다 까바냐 아리바 이거는 네 그냥 사야 돼요. 이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엄청나게 달고 약간 체리 사탕 그리고 복숭아 그리고 플로럴도 엄청나고 그냥 미쳤어요. 이 커피 그냥 사세요. 네. 그 다음 파피초 내추럴입니다. 파피초 내추럴은 에티오피아 내추럴 했을 때 생각했을 때 요새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추럴의 근본 네. 블루베리도 조금은 있고 조금 더 레드베리 계열의 산미가 저는 좀 더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형도 그렇게 생각을 했네요. 크랜베리, 라스베리 그리고 체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깨끗해요. 정말 깔끔하고 그냥 이게 존영의 로스팅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커피라고도 생각을 해요. 존영이 추구하는 단맛, 존영이 추구하는 이런 질감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 표현해냈다라고 생각이 드는 커피. 파피초 내추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는 에티오피아 무산소인데 얘네들은 조금 빡셀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마쇼 에너로빅부터 하마쇼부터. 확실히 가공이 많이 들어가니까 블루베리 톤이 조금 이 붉은 쪽에서 이런 와이니함으로 좀 변해요. 굉장히 와이니하고 질감 자체도 되게 시럽해가지고 그랬어요. 굉장히 조금 농도가 점도가 높아진 그런 느낌이에요. 하마쇼도 좋습니다. 바샤베켈레로 넘어볼게요. 바샤베켈레 어마어마하죠. COE도 우승을 했던 농장이고 바샤베켈레 같은 경우는 항상 정말 훌륭하고 정말 깨끗해요. 그래서 그런지 바샤베켈레는 무산소 내추럴임에도 불구하고 하마쇼보다 더 깨끗합니다. 하마쇼보다 좀 더 클린컵이 좋고 하마쇼보다는 산미의 스트럭처 자체도 조금 더 경쾌해요. 그래서 하마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쾌하고 딱딱 결이 잘 잡혀 있는 그런 커피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조금
결이 잘 잡혀 있다기보다는 확실히 조금 무너지는 커피예요. 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막 각이 잘 살아있는 그런 산미들보다는 좀 둥글둥글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조금 와이니하고 조금의 꾸덕함도 존재를 하는데 바자베킬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서는 존영이 쓴 거는 grape juicy, dried fig, sugar cane. fig가 무화과죠. 말린 무화과. 네, 말린 무화과는 확실히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런 애프터에서 느껴지는 질감도 확실히 이런 말린 과일에서 느껴지는 이런 꾸덕함들도 존재를 하고요. 무산소 에티 라인업은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구성들을 보다 보면은 존영이라는 사람이 커피를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섬세하게 그리고 잘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라인업이 겹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다 달라요. 심지어 에나로의 무산소 내추럴을 에티를 두 개를 가지고 오면은 캐릭터가 비슷비슷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정말 결이 다른 두 가지 커피를 가지고 온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꽉 찬 그런 라인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마주 같은 경우는 와이니하고 그리고 바샤바이켈리 같은 경우에는 와이니하진 않아요. 와이니하지 않고 색깔 커피의 이런 느낌들 같은 거 자체가 조금 더 밝습니다. 그래서 하마주 같은 경우는 완전 와인. 그러면은 바샤베켈레는 그냥 포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효도의 차이라고도 인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추럴도 5가지 마셔봤고 블렌딩도 2개를 마셔봤는데 블렌딩에서 하나만 먹어보고 싶다. 그럼 저는 스트로베리 스플래시. 이 딸기 스플래시는 정말 독보적이에요.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이 질감, 이 커피가 표현하는 정말 인위적이지 않고 정말 내추럴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딸기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스트로베리 스플래시는 제가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팩서 피치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저는 스트로베리 스플래시예요. 다 추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서 이 내추럴 라인업에서 딱 하나만 산다. 만약에 내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그렇잖아요, 사실. 이런 에스메랄다 게이샤 같은 경우는 진짜 비싸거든요. 뭐 좋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한 번 먹는 거랑 이 커피 한 잔이랑 가격이 똑같으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만큼 다른 애들을 사지 말고 이거 하나에 그냥 올인을 하세요. 그 정도로도 이게 게이샤, 특히 이런 에스메랄다 게이샤 지금 이 정도 퀄리티는 꼭 경험해봐야 되는 퀄리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뉘앙스, 이 정도로의 스펙트럼, 이런 고급스러움, 이런 거는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스메랄다 이거 다 사지 말고 그냥 이거 딱 하나만 사세요. 내가 이거 경험하고 싶다 하면은 에스메랄다 까바냐 아리바 게이샤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자유. 왜냐면 무산소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마조보다는 바샤베켈레가 더 좋아요. 저는 이런 산뜻한 신선한 과일, 삭힌 이런 묵힌 과일, 이런 이 발효된 과일보다는 삭혔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삭힌 맛은 안 나거든요. 그냥 발효된 과일보다는 저는 신선한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샤베켈레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파피초는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존이라는 사람, 이 존스몰이라는 로스팅에 좀 잘 모르겠다.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 근데 일단은 뭐 하나를 사보고 뭐 나랑 잘 맞으면은 이 비싼 걸로 넘어가보고 싶다. 그러면 파피초 내추럴 사보세요. 파피초 내추럴 존영의 로스팅 캐릭터를 굉장히 잘 구현해낸 그런 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리시 스테이트 LL도 너무너무 훌륭해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렇지만 에스메랄다 이 가바냐 앞에서는 그냥 게임이 안 돼요. 그 정도로 근데 뭐 게임이 안 된다고 하기에는 아이리시 스테이트 LL은 조금 더 깨끗한 편이에요. 확실히 조금 더 워시드 피니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산뜻한 그런 뉘앙스가 있고 그리고 에스메랄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강렬합니다. 인텐시티도 굉장히 좋아요.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돼. 에스메랄다를 무조건 사십시오. 예,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되는 커피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페나마 게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에스메랄다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내추럴 편을 한번 또 끝내볼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3개 남았는데 로스 오리진 커피 3가지는 제가 직접 브루잉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맛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스 오리진 편에서 다시 만나보죠. 자, 마지막 3가지 커피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세 가지 전부 다 로스트 오리진이고요. 로스트 오리진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로스트 오리진 박스를 구입을 하시면 로스트 오리진들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맛을 보실 수 있는데 워낙에 로스트 오리진이라는 이 프로세싱 전문가들이 이 커피들이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로스트 오리진에서도 농장들마다 뉘앙스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도 농장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파나마에 있는 라스 마르가리타스, 하나는 로스트 오리진 라베렐리나라는 농장, 그리고 또 하나는 디그나 누네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고도가 가장 높은 거는 라베렐리나예요. 근데 라베렐리나도 뭐 요새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파나마 게이샤가 어느 고도에서 가장 맛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다면은 제가 선호하는 고도는 1600에서 1800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뭐 2000m를 훌쩍 넘어가는 이런 굉장히 고지대의 파나마 게이샤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왜냐면은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핑카소피아가 최고였어요. 핑카소피아가 최고였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네, 하여간 이제 세 가지들을 다 소개를 해 드려 볼 거고, 지금 사용하는 레시피는 UFO 타입 A에 12g 그리고 200g 12대 200으로 추출을 하는 레시피예요. 그래서 총 4번 물을 50g씩 부어줄 거고요. 뜸 같은 경우에는 이 커피들은 로스팅한 지 지금 진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1분을 뜸을 들여주겠습니다. 뜸을 1분을 들여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덴시티가 높아요.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만큼 커피 조직들 안에, 세포 안에 물이 전부 다 침투가 되려면 걸리는 시간들 자체도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걸려서 물이 잘 흡수가 된 상태에서 1차 추출을 시작을 하면은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들이 더 잘 추출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워낙에 프레시한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디게싱을 조금 더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가스를 조금 더 빼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추출을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추출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들을 더 직관적이고 더 잘 느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추출을 한다는 건 균일한 추출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추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총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g의 물을 사용을 할 거고, 첫 번째 3번은 서클 푸어를 해줄 거고, 마지막 푸어만 센터 푸어를 해줄 거예요. 마지막 푸어를 센터 푸어를 해준 이유는 첫 번째 3번에 거의 추출이 이제 끝이 난 거고, 마지막에 50g은 그냥 커피의 전체적인 농도감이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푸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교반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냥 균형감을 잡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른 드로다운을 유도하기 위해서 센터 푸어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12대 200을 해서 총 레이쇼는 16.6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총 추출 시간은 제가 봤을 때 한 3분에서 3분 10초 그 정도를 타겟팅을 할 거예요. 3분 30초 정도까지 가도 괜찮고요. 굉장히 긴 추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분 30초 정도까지는 제가 허용을 해요. 그리고 어떤 커피들은 뭐 4분까지도 컨택 타임을 줘도 전혀 이상한 맛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3분 30초를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씩의 이런 드라잉, 과다 추출의 이런 컨택 타임이 너무 길어서 나오는 이런 좋지 않은 캐릭터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로스트 오리진 게이샤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또 이 스몰픽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를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스몰픽을 한번 진행을 하는 게 사실 이렇게 작은 업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고 어마어마한 부담이고,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기회이기도 하죠, 사실. 왜냐면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에게 본인 자기 로스터리의 커피들, 그리고 내가 이런 커피를 지향한다라는 프로덕트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정말 많은 시간과 노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존스몰 팀원들에게 참
고생 좀 많이 하라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 언스페셜티 팀에서 이렇게 많은 로스터리를 직접 다 가보세요. 직접 가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검증된 커피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검증된 커피를 소개를 해드릴 때 조금 월픽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그런 곳들도 대중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스몰픽이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스몰픽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언스페셜티 팀원의 고민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 한국 스페셜티 커피 씬을 위해서 기여를 하시는 이런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한 번씩 표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로스터리진 3종 이제 같이 마셔볼 수 있는 시간이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도 굉장히 비싼 커피들이에요. 굉장히 비싼 커피들이고 그런 만큼 훌륭한 맛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이미 맛을 봤었고 샘플링은, 하지만 프로덕트는 처음인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에어리에서 했던 라스마르가리타스 로스토리는 똑같은 생긴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수박 향이 나네. 진짜 신기하네. 와, 수박, 파파야. 와, 진짜 꽃향도 나고, 수박, 파파야, 뭐 리치, 파인애플, 망고, 키위, 골드 키위. 와, 골드 키위. 잠깐만. 대박인데? 와. 와, 키위. 오케이, 일단 진정하고 마셔보겠습니다. 이거 사세요. 잠깐만. 골드 키위 주스인데 이거? 그냥 골드 키위 주스인데? 이게 말이 돼 이게? 아니, 이거 사세요. 일단 네. 자, 그 다음 베를리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를리나는 확실히 조금 이런 보라색, 파랑색 계열의 색깔들이 떠오르네요. 맛있다. 베를리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알스 스테이트의 에릴이랑 그리고 아까 마셨던 바저베켈레 무산소 있잖아요. 그거 두 개 섞으면 이런 맛이 날 것 같아요. 네, 플로럴도 있고 베리도 있고 그런 굉장히 다채로운, 어마어마하게 다채로운 커피예요. 근데 이건 입안 린싱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라스마르가티타스에서의 키위가 아직도 맴돌아요. 말이 안 되는데? 오케이, 마지막. 이거 뭐지? 얘도 엄청나는데요? 얘 사탕 같은데? 와, 이거 뭐지? 그 청포도 사탕 있죠? 청포도 사탕 냄새가 나는데? 로스터리진 박스는 사세요. 네, 로스터리진 박스도 사세요. 뭐 살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품절이 일어날 것 같은데, 로스터리진이라는 가공 전문가들 그리고 파나마의 테루아를 잘 접목시켜서 보여주는 패키지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먹어본 게이샤들 중에 가장 독특한 거 탑 3 안에 들어요. 라스마르가리타스 이 로스팅 말이 안 되는데? 그냥 키위 주스예요. 골드 키위 주스. 그냥 사십시오. 예. 와.
자, 이렇게 존스몰 스몰픽 라인업들을 한번 마셔봤어요. 네, 한번 마셔봤고, 존스몰 스몰픽 할 때 전용 베이스먼트 블렌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베이스먼트 블렌드가 만약에 할인이 된다, 그러면 베이스먼트 블렌드 강추드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떼용 블렌드예요. 네, 진짜 좋아하는 라떼용 블렌드고,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 모든 커피들 중에서 딱 하나만 추천해야 된다. 그럼 저 압도적으로 이 라스마르가리타스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라스마르가리타스 이거 하나만 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스를 사야 될 것 같은데 박스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다. 하나만 사고 싶다. 그러면은 에스메랄다 내추럴 게이샤를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 가성비 위주로 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워시 에티오피아 버그우도 너무 좋은 셀렉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마셔봤던 그 과테말라 까토아이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타임스탬프는 없지만 뒤로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커피들을 제가 느꼈던 것들을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몰픽은 정말 기간이 짧습니다. 정말 기간이 짧은 만큼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런 유익한 정보를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잘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